자, 595쪽에 손실보상제도에 대해서 공부하죠. 자, 우선 손실보상의 의의를 보면 첫째 줄에 공공필요가 있어서 무슨 국가가 이제 공익적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공공필요가 있어서 적법하게 공권력 행사에서 재산권에 특별한 희생을 줬을 때 그 돈으로 물어주는 제도다. 그죠? 거기에 이제 중요한 단어들이 나와. 어떻게 돼 있어? 공공필요, 적법. 이 적법이 손해배상하고 결정적 차이야. 손해배상은 여기는 이제 공무원의 행위하고 연관되는 거라 즉 적법한, 그러니까 법에 맞게 적법하게 공권력 행사에서 무슨 피해 물어주는 거야? 재산권 피해만 물어주는 거야. 재산 피해만. 우리 손해배상은 생명, 신체 피해, 정신적 피해 다 물어주지만 여기는 오로지 재산 피해만 물어줘. 거기다가 맹간한 재산 피해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 전체 공익을 위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재산 피해 좀 있어도 감수해라 이거야. 웬만한 피해는 보상 못 받아요. 어느 정도의 피해냐? 여기서 특별한 희생이라고 인정될 피해, 그런 정도만 보상해 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응? 이건 다 설명할 테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사유재산권 보장하는 나라고 공익을 위한 희생은 공평하게 부담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보상하는 제도다, 이렇게 알아두고요. 그러면 이론적 근거에 어떻게 첫째 끝에 보면 무슨 단어 나왔어? 응? 특별희생설이 통설이다. 그거 밑줄 쳐주세요. 간단하게. 특별희생설이 통설이다. 그러면 특별희생설이라는 게 뭐냐면 그 설명 있잖아. 둘째 줄부터 읽어봐. 그냥 공공필요에 의해서 개인에게 과해진 재산에 있어서의 특별한 희생은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 공평하게 나누어 갖도록 하는 게 정의와 평등의 원칙에 합치된다고 본다. 즉 그걸 줄이면 사유재산권 보장과 공익을 위한 희생 앞에 평등하게 부담을 나눠 가져야 된다. 그런 논리가 바탕이 된다는 거. 자, 밖에 읽고. 그 다음에 이론적 근거만 갖고는 안 되고 이제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헌법. 자, 우리 헌법 23조가 보상에 관한 이제 헌법적 근거입니다. 그래서 자, 일단 헌법 읽어보자. 헌법 23조 1항, 2항, 3항 이렇게 있는데 일단 3항이 중요한데 1항은 뭐 선언해 놨어?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우리나라 사유재산권 보장하는 나라라는 거야. 그죠? 다만 무제한하게 보장되는 건 아니고 보장되는 재산권이 내용이 어떤 재산권인지 어느 정도까지 보장이 되는지 그 내용 관계는 국가가 법률로 정한다. 그러니까 법률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재산권 보장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2항은 아무리 사유재산권이라도 사유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써놨지. 요 말은 또 어떤 의미가 있어? 공공복리를 위해서 그 재산권 행사가 제한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무제한하게 지재산이라고 막 자기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막 자기 재산권을 주장하는 건 안 된다. 이런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거지. 자, 결정적으로 3항. 공공필요가 있어서 재산권을 수용하거나 사용하거나 제한하는 거 및 여기서 수용, 사용, 제한은 하나로 묶으면 침해라고 말할 수 있어. 공공필요가 있어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와 그에 대해서 보상하는 거 뭐로 하래? 법률로 정해놓고 하래. 침해하는 거와 보상하는 거 모두 국회가 만든 법률로 해야 되고 어느 정도나 보상을 해주나 그 침해에 대해서 재산 침해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다만 정당한 보상이 어느 정도의 보상인지는 좀 막연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 3항은 첫째 줄 뭐라고 돼 있어? 헌법 23조 3항은 공용침해라고 써놨지. 첫째 줄에 공용침해가 무슨 뜻이야? 판례 위에 문장 공익 목적, 그러니까 공공 필요, 공익 목적을 위해서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는 것 및 그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 모두
뭐에 의해서 하라고? 법률에 의해서 하라고. 법률로 정해놓고. 그래서 그거를 표현한 게 침해 및 보상의 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응? 그 다음에 또 거기 읽었잖아. 지금 헌법 23조 1항은 사유재산권 보장된다라고 선언해놨어. 그죠? 그래서 그 재산권 존속을 보호하는 거라면 23조 3항은 공공은 필요가 있어서 국민의 재산을 뺏을 수 있도록 하되, 법률로 뺏을 수 있도록 하되, 그 대신에 뭐 해래? 땅을 뺏는다고 하면 땅 그 대신에 땅값 그 돈으로 보상을 해줬는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원래 재산권을 존속 보장한다는 거는 국가가 함부로 뺏으면 안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보상을 통한 보호라는 얘기는 가치 보장이란 말 나오지. 두 번째 줄 그만한 재산 가치를 돈으로 물어주면 된다. 그렇게 해도 재산권 보장이다. 응? 그런 거와 연관이 있어. 응? 그래서 하여튼 요새 최근 문제에 요 문장이 나와서 내 책에도 써놨었어. 응? 그래서 그 헌법 규정과 그 얘기 꼭 알아두고 판례도 중시한다. 자, 1번 뭐라고 돼 있어? 우리나라 헌법 23조 3항은 보상 청구권의 근거뿐만 아니라 보상의 기준과 방법도 다 국회가 법률로 정해라. 우리 헌법은 그냥 뭐만 써놨어. 아주 간단하게. 공공은 필요가 있어서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는 거 법률로 정해놓고 하고, 그에 대해서 보상도 법률로 정해놓고 하라 이렇게 돼 있어. 그냥 보상을 하라고만 선언돼 있지 구체적인 보상의 기준 방법은 헌법 자체는 안 써놨어. 그렇죠? 법률로 정하라고 해놨잖아. 그 말을 말한 거야. 1번. 근데 1번 되게 잘 나온다 시험에. 1번 중요하고.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은 헌법재판소가 있는데 그거는 읽고 지나가자. 자, 어떤 특정한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법률에 의해 우리 개인 토지 등의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소유권 취득하는, 이른바 수용이란 건 소유권을 뺏는 걸 말하는데, 공익 목적으로 해서 이제 강제로 토지 소유권 뺏는 공용 수용은 헌법 23조 3항이 정한 대로 국민의 재산권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취득해야 될 공익적 필요가 있어야 되고, 그런 필요가 있어도 법률에 의해서 해야 되고,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걸 조건으로 해서만 허용된다 이런 뜻이야. 뭐 특별한 건 없어.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조금 아까 나왔듯이 재산권을 보장한다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뭐야? 재산권의 가치 보장한다.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 재산권 보장한다 그런데, 재산권 보장한다는 게 그 재산은 그 재산의 소유권자한테 그 자기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이런 거는 다 개인에게 맡겨야 된다. 이게 뭐야? 존속 보장이야. 재산권 보장한다는 뜻은 그 재산권 강제로 뺏으면 안 된다. 응?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존속 보장한다는 뜻이고, 첫째 칸에 있는 가치 보장은 야 재산권 뺏을 수는 있대. 돈 가치만큼만 물어주면 재산권 보장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사고방식이야. 응? 그래서 자, 우선 첫째 줄에 우리가 재산권을 보장한다, 국가가 사유재산권 보장한다 할 때 그거는 가치 보장을 한다는 뜻이다. 응? 가치 보장에 중점이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으로 이제 그쪽에 치우치면, 첫째 줄, 자, 우리 재산권이란 뭐로만 평가한대? 금전적 가치로만 평가. 그지? 재산권을 금전적 가치로만 평가하는 입장. 그러면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풀어봐. 야, 재산이란 건 금전적 가치로만 평가해. 그러면 어떻게 돼? 그 뺏고 돈으로만 그만한 가치만 물어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재산권 보장한 거지 뭐. 응? 그런 사고방식으로 이제 빠지게 돼요. 응? 따라서 첫째 끝에 그럼 당연한 거지. 공공 필요가 있어서 국민의 재산권을 뺐을 때도 보상만 돈으로 그만한 금전적 가치만 충분히 물어주면 재산권 보장된 거다. 뭐 이런 시각으로 빠지는 거죠. 자, 둘째 끝에 이러한 입장은 그 밑줄 쳐줘야. 독일에서 이제 사용하는 용어래. 이런 입장은 따옴표 쳤어. 뭐라고? 인용하라 그리고 청산하라. 그거 밑줄. 그러면 인용하라 무슨 말이야? 국가가 공익을 위해서 너 땅 좀 필요해 하면 네 하고 내놓으래. 내놓고 뭐만 잘 신경 써서 받으래. 보상만 잘 받으래. 재산권 보장이란 그만한 돈 가치를 보장해 준다는 뜻이니까 공익사업을 해서 내놔라 그러면 네 내놓고
예, 청산하라. 여기서는 청산에 초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충분히 금전적 가치만 보상받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되면 그러면 국가가 뭐만 법률로 제대로 잘 정해놓으면 된다고 볼까? 국민의 재산을 뺏는 거는 별로 그렇게 까다롭게 안 해도 되고 국민의 금전적 그 재산에 대한 금전적 가치만을 충분히 물어주는 거 있지? 그거만 법률로 잘 정해놓으면 문제 없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포인트를 어디에 넣으면 보상에만 초점을 두게 되지. 그래서 예, 그러면 여기 조금 어려운 얘기 나온다. 화살표하고 법률에 분명 원칙은 법률에 재산 침해하는 거와 그에 대해서 보상하는 건 법률로 정하라고 했는데 침해만 하도록 법에 정해놓고 보상하도록 하는 규정은 안 해놨다. 그래서 보상 규정이 없는 법률에 의해서 재산 침해에 대해서도 보상해라. 금전적 가치만큼 물어줘라 하는 수용료사 침해의 보상 이론과 연관된다. 그 밑줄 쳐주세요. 밑에 뭐하고 연관된다. 뒤에 공부할 텐데 수용료사 침해 보상 이론하고 연관 이렇게 맥락이 쭉 이어지는 거야. 응? 잘 모르더라도 일단 밑줄 쳐놔. 수용료사 침해 보상 이론과 연관된다. 응? 응. 자, 존속보장론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다라는 말은 국가가 함부로 재산권 뺏으면 안 된다라는 데 초점이 있는 거야. 자, 재산이란 걸 오로지 돈으로만 평가하는 게 아니야. 응? 지금 내가 이거 반지를 끼고 있어. 응? 이 반지는 우리 와이프하고 의미가 있는 거야. 특별한 의미가. 응?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그때 뭐 몇 주년 결혼 기념일에 맞춰서 이게 뭐 한 거야? 그 커플링을 한 거야. 응? 의미가 있잖아. 근데 이거 돈으로만 따지면 뭐 금 좀 섞였다 이래가지고 응? 뭐 돈으로만 가치면 뭐 몇만 원일 수 있어. 그러나 나는 이게 몇만 원의 가치가 아니야. 여기에는 나의 뭐가 있잖아. 주관적인 어떤 애정이 들어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재산인데 이거 돈으로만 평가해? 나는 그거 받아들이지 않아. 이거 5만 원 가치 나가니까 5만 원 주겠다고 뺏어간대. 나는 5만 원 받고 안 팔아요. 100만 원 줘도 안 팔아. 안 뺏겨. 그런 의미가 있는 건데 그러면 가치만 보장한다. 이 재산을 오로지 돈으로만 평가한다. 이건 좀 아니라는 거지. 응? 우리가 땅도 그냥 돈이 있어갖고 여유 있어서 그 땅 내가 사놨어. 오르기만 기다리고. 그러면 그거는 오로지 금전적 가치로만 내가 그 재산을 갖고 있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땅값만 제대로 보상해주고 뺏어가는 거에 별 불만 없을 거야. 그런데 그 땅은 내가 황무지 땅 사가지고 다 돌 골라내고 내가 일군 땅이야. 이거는 오로지 돈으로만 평가할 수 없어. 응? 나의 땀이 들어있는 거야. 그죠? 근데 그거를 오로지 그냥 시세로만 평가해서 땅 뺏어간대. 난 그거 만족하지 않는 거야. 그죠? 그래서 오로지 재산이란 금전적 가치로만 평가될 수 있는 게 아니다. 거기에는 개인의 소위 그 주관적인 인격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야.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런 입장에 이 그러니까 재산 이런 걸 이런 시각으로 보게 되면 국가는 개인 재산을 함부로 뺏으면 안 된다. 여기에 이제 초점을 두게 돼요. 그런데 정말로 공익을 위해서 도로를 만들었는데 진짜 개인 땅 따는 방법이 없어. 이 길로 통과해야 돼. 야, 도로가 막 꾸불꾸불할 수는 없잖아. 직선으로 나야 되는데 진짜 너 땅을 통과해야만 한다. 불가피하다. 그럴 때만 어쩔 수 없이 개인 재산을 뺏을 수 있도록 하고 거기다 당연히 보상은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개인 재산을 뺏는 건 굉장히 불가피할 때만 까다로운 요건 하에서만 뺏을 수 있게 하는 거지. 가치보장론에 따지면 쉽게 뺏을 수 있도록 해. 돈만 그만한 것만 물어주면 되지 않느냐. 이 시각이고 여기는 함부로 쉽게 뺏으면 안 된다. 개인 재산이란 건 이런 시각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 위에는 가치보장론은 보상을 충분히 해주는 것만 잘해주면 된다에 초점이 있지만 존속보장론에는 어떻게 돼? 셋째 줄 끝에 함부로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데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뭐에다 초점을 둔다고? 침해하는 요건에다 초점을 둔다. 응? 국가가 개인 재산을 뺏을 수 있는 요건을 굉장히 중시한단 말이야. 함부로 못 뺏게. 그래서 법률로 국민의 재산을 뺏을 수 있는 요건을 아주 까다롭게 정해놓고 거기에 맞을 때만 아주 불가피하게 고를 때만 뺏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그 방식으로
제도가 만들어지고 운영되겠죠. 자, 요거 표현하는 독일의 격언은 국가가 내 땅 같은 거, 내 재산 필요하대, 공익사업, 공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뺏어가려고 그래. 그럼 나는 일단 어떻게 돼? 나는 일단 내 거 쉽게 뺏어갈 수 없어. 응? 진짜 이거 불가피하냐? 먼저 따지래. 그걸 맨 앞에 뭐가 나왔어 먼저? 넷째 줄에. 일단 방어하래. 개인은 이거 내 땅 아니면 안 돼? 도로 만드는데 꼭 내 땅 아니면 안 돼? 이거 엄밀히 따져보라는 거야. 응? 일단 따져보고 방어를 해보고 야 정말 내 땅 아니면 이거 도저히 불가피하다. 이럴 때 안에 그러면 할 수 없다. 받아들이되 그러고 나서 이제 보상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초점이 방어에 일단 먼저 초점이 있어요. 응? 위에 거는 국가가 필요해. 일단 네 하고 조용히 내놓고 보상 충분히 돈으로 보상받는 거에 신경 쓰래. 여기는 내 땅이 꼭 필요해? 다른 방법 없어? 이거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 안 될 때 불가피할 때 안에 보상으로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 마지막 줄에 요런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인정하고 있는 제도. 자, 공익사업상 공익상 필요하다고 내 땅을 뺏어갔어. 뺏어가 놓고는 어떻게 돼? 나 뺏기기 싫은데 불가피하대. 그래서 뺏어갔어.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원치 않지만 땅값 보상받고 이제 뺏겼는데 이거 뺏어가 놓더니 어떻게 돼? 공익사업에 쓰지도 않아. 이게 법의로 뭐 한 5년 뭐 이렇게 정했는데 5년이 지나도 내 땅 하나도 공익사업에 쓰지도 않고 있어. 그러면 나는 괜히 뺏겼잖아. 어이씨, 나 보상금 던져주고 내 땅 다시 내놔. 내가 되찾을 수 있는 권리가 환매권이라는 거야. 난 원치 않는데 강제로 뺏겼잖아. 그래서 이 환매권을 또 보장해 놓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환매권 보장하는 건 이 존속보장이라 재산권을 보장한다는 건 존속보장에 초점이 있는 거다라는 관점에서 도입한 제도예요. 응? 원치 않는 거 뺏겼으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제도는 그 옆에 또 뭐야? 야, 내 땅에다가 뭐 한대? 학교 짓는데, 응? 내 땅에다 학교 짓는다고 내 땅 뺏어간 거야. 보상금 주고. 그러더니 어떻게 돼? 아니 금방 학교 지을 것처럼 하더니, 응? 그러니까 내 땅을 뺏어간 거보다 뺏어갔는데 학교 계속 안 짓고 놀리고 있으면 어떻게 돼? 그럼 내 땅 다시 환매할 수 있지. 살 수도 있는데 요거는 조금 상황을 바꿔서 자, 내 땅을 뺏어간 건 아닌데 내 땅에다가 뭐 하기로 했냐면 내 땅이 원래 나는 내 땅이 건축이 가능한 땅이라서 거기다가 내가 땅을 사고 거기다 내 새 집을 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땅을 샀는데 사고 난 뒤에 거기다 학교 들어설 자리라고 딱 지정을 하네. 그럼 학교 들어설 땅으로 지정이 되면 건축을 못 해요. 내 땅에. 해봐야 그거 다 헐릴 거란 말이야. 건축허가를 안 내줘요. 그럼 내 땅인데도 건축도 못 하고 학교 지을 터로 딱 지정이 돼가지고 나는 건축도 못 하고 땅은 내 거로 갖고 있어. 그럼 나는 토지 이용의 제한을 받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럼 나는 뭘 원하냐? 그럼 빨리 사업을 빨리 시작해서 내 땅 빨리 뺏어가고 수용을 해가고 나 땅값 보상금을 빨리 주면 좋겠어. 사업을 빨리 시작해서. 그럼 나 그 땅값 보상 받은 돈으로 딴 데 가서 땅 사가지고 내가 건축을 할 텐데. 근데 열받게 실이 학교 들어설 땅이라고 지정만 해놓고 사업을 안 해요. 그럼 나는 내 땅으로 갖고는 있는데 건축을 못하는 상태에서 계속 토지 이용의 제한만 받고 있는 거야.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 거야 이거. 도대체 사업을 빨리 사업을 해라 해도 예산이 아직 안 내려와서 사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언제까지 기다리란 말이야? 그 예를 들어 한 20년? 우리 실제 법은 20년이라고 돼 있는데 20년이 지나도록 지정만 해놓고 사업 시작도 안 하지. 그러면 그 학교 들어설 자료로 지정해놨 조치는 바로 효력이 없어지는 걸로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법처럼. 너무 길어 20년. 근데 그지? 내가 생각할 땐 너무 긴데 하여튼 현재 그래. 그게 바로 지정만, 그러니까 뭐 학교 들어설 자리다 무슨 이런 거로 개인 땅에다 지정만 해놓고 실제 사업은 하지도 않고 몇 년 지나면 그 지정해놓은 건 바로 효력이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 이런 게 바로 있는데 그게 바로 장기간 미집행한 도시계획결정. 도시계획결정 내려놓고 여기 뭐 들어설 곳이다 지정해놓고 집행을 너무 장기간 안 하면 그 지정했던 게 바로 효력이 없어지게 하는 이런 조치도 이 존속보장하는 거와 연관이 있습니다. 응? 자, 여기서 그래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다는 게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 하는 거와 관련돼서 그만한 금전적 가치에 보장하는 가치 보장에 중점을 두는 거다라는 쪽으로 초점을 둘 것인지 국민의 재산을 가능한 하면 함부로 뺏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많이 둘 것인지 어느 쪽에 초점을 두느냐 하는 관점에 따라 국가의 법과 제도는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쉽게 뺏는 거에 너무 치중해 있어요. 돈으로 물어주면 그뿐 아니냐 이런 식이야. 응? 좀 그런 관점이 있다는 얘기고. 자, 법률. 우리 아까 헌법 23조 3항 봤죠? 그러면 아까 침해 및 보상은 법률로 정해놓고 하라 그랬죠? 그런데 많은 법률들이 있어요. 도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도로법. 응? 댐 건 사람은 수몰지 생기고 그러면 그 이주하는 사람들에게 땅값 집값 보상하는 거 이런 거 다 뭐 댐 건설 관련 법 이런데 각각의 법에는 다 규정이 있는데 그렇다고 통일된 손실보상에 통일적으로 만들어 놓은 법은 없기 때문에 첫째 줄 밑줄 손실보상에 관한 일반법은 없으며 이거 밑줄 쳐주세요. 응? 손실보상에 관한 일반법은 없다. 손해배상은 국가배상법이라는 일반법이 있다 그랬어. 근데 손실보상은 일반법 없어. 개별법들만 무수히 많이 존재할 뿐이야. 네, 일반법 없다. 그 다음에 3번 손실보상 청구권의 성질 아주 중요해. 그러면 자 정부 등이 하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내가 재산 피해를 받았지? 내 땅 뺏긴다. 뭐 이렇게 재산 피해를 받는다. 그럼 보상받을 권리가 생겨요. 재산 피해 입은 자에게는.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법상의 권리로 보느냐 사법상의 권리로 보느냐. 응? 이게 학설과 판례가 서로 대립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학설 판례 모두 공부해 두는데 공권설 공법상의 권리로 보는 견해지 이게 통설의 입장이야. 그러면 공권설은 뭐에다가 초점을 두기 때문에 이렇게 손실보상 받을 권리는 공법상의 권리다 이렇게 보냐면 야 국민의 재산을 피해를 준 원인 행위가 공익사업을 하기 위해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바탕을 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첫째 줄 밑줄 쳐줘. 원인 보상이 생기게 된 원인이 뭐에 의해 생긴 거야? 공권력 행사 때문에 생긴 거야. 원인이 공권력 행사에 의해서 생겼으니 보상받는 권리도 뭐라고 보자는 거야? 공법상의 권리라고 보는 게 맞다. 그러니까 원인에 초점을 둔다. 응? 그러면 이 공권설은 원인에 초점을 자 거기 이미 책에 써요. 보상이 생기게 만든 원인에 초점을 두며 뭐에는 신경 안 써. 침해받은 재산의 성격, 침해받은 재산이 뭐 우리 개인 토지 소유권 같은 건 사법상의 권리야. 재산이 사법상의 권리이든 사건이든 공법상의 권리. 예를 들어서 뭐 공유수면, 매리권 이런 거는 공권이야. 응? 공권이든 사건이든 그건 신경 안 써. 사건이든 공권이든 그거는 어떻게 돼? 묻지 않는다. 불문. 응? 뭐에만 신경 쓰는 거야? 원인에다 초점을 두는 거야. 원인. 국민한테 피해를 발생시킨 재산 피해 발생시킨 원인 행위가 공법상의 행위다. 공권력 행사로 생긴 거니까 보상받을 권리도 공법상의 권리로 봐야 된다. 공법상의 권리로 보게 되면 어떻게 돼? 응? 이거 보상에 관해서 분쟁이 생기면 행정소송으로 청구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알아둘 말. 그래서 셋째 줄 무슨 소송으로 청구해야 된다고? 행정소송 중에 한 종류인 당사자 소송으로 청구해야 된다. 이렇게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키워드는 뭐야? 우리 통설은 손실보상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권으로 보는데 왜 그렇게 본다? 응? 원인을 중시하기 때문에 보상 청구권을 생기게 만든 원인이 국가의 공권력 행사라는 거에 바탕을 둔 것이기 때문에 공법적 권리라고 보는 게 맞다. 그러니까 보상에 관해서 청구할 때 소송 분쟁 나서 소송으로 다룬다면 무슨 소송? 당사자 소송이라는 행정소송으로 청구해야 된다. 이 견해에 의하면 그 화살표 얘기도 하지만 침해받은 재산의 성격이 사법상의 재산권이냐 공법상의 재산권이냐 그거는 상관 안 한다고. 응? 원인에다 초점을 둬서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반면에 사건설
사건설이라고 있는데 사건설 보지 말고 판례. 판례를 공부해. 판례. 판례가 바로 판례 입장으로 정리해. 응? 판례는 뭐에 따라 판단한대? 침해된 재산권의 성질을 가지고 판단한대. 그래서 판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자, 원인은 신경 안 써요. 원인은 당연히 공권력 행사로 재산 피해가 생기는 건데 이 판례는 자, 이 공권력 행사로 인해서 침해된 재산권이 사건의 성질을 갖는 것이라면 사건의 성질을 갖는 재산권이라면 그러면 보상 청구권도 손실보상 청구권도 뭐라고 해야 된대? 사법상 권리라고 봐야 된대. 손실보상 청구권도 사법상 권리, 사건. 그러면 어떻게 돼? 사법상 권리를 실현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이야. 그러니까 보상을 해달라고 청구하는 것도 민사소송으로 해야 된대. 응? 근데 침해된 재산권이 공법상 권리에 해당하는 재산권이라면 공권의 성질을 갖는 거라면 그러면 어떻게 된대? 보상 청구권도 무슨 권리? 공법상의 권리라고 봐야 맞다. 따라서 이거 무슨 소송으로 해야 돼? 행정소송의 한 종류인 당사자소송으로 청구해야 된다. 이렇게 돼서 판례는 침해된 재산권 성질을 가지고 침해된 재산권의 어떤 성격의 재산권이냐에 따라서 보상 청구권도 사건인 게 있고 공권인 게 있고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야. 그래서 판례 침해된 재산권의 성질을 가지고 보상 청구권의 성질을 판단한다. 따라서 어떻게 돼? 사건으로 본 경우도 있고 즉 뭐가? 손실보상 청구권을 사건으로 인정해서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된다고 한 것도 있고 공권으로 봐서 당사소송으로 청구해야 된다고 한 것도 있고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야. 자, 꼭 공부할 거 공권설과 판례의 태도 이 둘을 통설과 판례가 조금 다른 견해죠. 꼭 정리하고 그럼 밑에 판례는 지금 말했듯이 침해된 재산권의 성질에 따라서 보상 청구권도 성격이 다르다고 한다. 그래서 첫 번째 판례로 손실보상 청구를 민사소송으로 해야 된다고 한다. 이렇게 되는데 자, 거기에 1번 쭉 읽어나가면 뭐야? 어업 면허 받은 자가 공익사업 때문에 손실을 입으면 이는 사법상 권리인 어업권에 대한 손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해놔. 어업권. 응? 어업권이라는 권리를 피해를 받게 됐대. 공익사업 때문에. 그럼 어업권은 그 앞에 사법상 권리라는 거지?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자, 침해된 재산권 성질이 어업권인데 어업권이 사건에 해당한대. 그럼 어업권 피해받아서 보상받을 권리도 사건으로 본다. 그럼 무슨 소송으로 청구해야 돼? 민사소송으로 보상해달라고 청구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자, 키워드 어업권, 사법상 권리인 어업권에 대한 손실. 그러면 어떻게 돼? 응? 보상 청구권 두 번째. 그 보상 청구권도 뭐래? 응? 공법상 권리가 아니라 사법상 권리. 그럼 마지막에 가면 어떻게 돼? 행정소송으로 청구할 게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된다 얘기 아니야. 다섯 줄 끝에 민사소송으로. 그렇지? 이 논리에 딱 들어맞죠? 이게 대표적인 예. 자, 반면에 557페이지 행정소송인 당사소송으로 청구해야 된다. 여기 더 이제 시험에 더 많이 쓰이는 건데 1번 아주 많이 나와. 첫째 줄 하천구역 편입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청구권. 이거 제목 하천구역 편입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청구권. 그지? 그래서 하천 얘기만 나왔다 이러면 사실은 시험에 하천 어쩌고저쩌고 안다. 그러면 물어보는 게 항상 뭐야? 그 하천 개인 땅이 하천 구역으로 들어가 버렸어. 응? 물길이 바뀌고 비만이 와서 물길이 바뀌고 그러면 법이 그 개인 땅은 개인 땅이었는데 하천 구역으로 이렇게 편입이 돼 버리면 그 땅은 국가 소유 땅이 된다. 이렇게 해놓고 그 땅 주인한테는 보상을 해주는 건데 그러면 이 보상받을 권리는 응? 자, 다섯째 줄 끝에 보면 어떻게 있어?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읽어보자. 다섯 줄 중간에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개인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청구는 공법상의 권리. 응? 그럼 여러분들이 앞에 제목했으니까 이 성격은 공법상 권리다.
그럼 무슨 소송으로 청구해야 된다는 얘기야? 보상 청구를. 그때 가면 당사자 소송. 그러니까 딱 연결할 단어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청구는 공법상 권리 당사자 소송으로 청구. 이렇게 딱 연결하면 되는 거야. 외우는 거는. 응? 다 그래. 1번, 2번 똑같은 거야. 2번도 하천구역, 하천으로 편입된 토지 소유자의 손실보상 청구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니까 하천이라는 단어만 떴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하면 돼. 응? 자, 3번까지 다 그렇게 보고 1, 2, 3번. 3번도 뭐야? 그냥 제목으로 보면 개인 땅이 하천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하천 공사로 인해서 개인의 피해 입었다. 이 하천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하천 공사 때문에 재산 피해 입은 거 손실보상 뭐 해야 된대? 응? 행정소송으로 다퉈야 된대. 그죠? 자, 하여튼 시험은 1번 아니면 2번을 해서 잘 내는 건데 하천이란 것만 보였다 하면 답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야. 이렇게 보고 4번 관행어업권 잘은 많이 안 나왔다. 자, 공유수면 매립사업이면 간척사업 벌이는 거야. 응? 그래가지고 이제 연안 바다 나가서 뭐 수산물 채취할 수 있는 관행어업권. 관행어업권 어디서 들어봤지? 이거 뭐라고도 부르는 거였지? 개인적 공권 파트에서 이게 뭐야? 입업권이라고 부르는 거지. 입업권. 응? 입업권. 이 입업권이라는 권리가 이게 뭐야? 응? 일종의 공법상 권리로 본 거야. 그죠? 자, 근데 잘은 안 나왔다. 시험에 잘 나오는 거 5번 뒤에 가면 5번, 6번, 7번, 5번, 6번. 자, 5번부터 보자. 5번은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인정되는 주거이전비 보상 청구권. 응? 그러니까 여기가 공익사업할 지역이다라고 지정이 되고, 근데 요 안에 뭐 건물 갖고 있는 사람 주인 건물값 보상 받지. 그런데 여기 이 집에 세 사는 사람들이 여기 세입자야. 세입자는 이 건물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건물값 보상 나가는 게 아니고, 다만 공익사업 때문에 이 사람은 이사를 가야 돼요. 공익사업 안 하면 여기서 계속 살 수 있는 건데 공익사업 하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사를 나가야 돼. 이사 나가는 사람들한테 이사비도 주고, 또 이사 나가서 뭐 주거 이전비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사비를 포함해서 이사비라고 생각하면 된다. 거기다 뭐 쉽게 방 못 구하니까 뭐 3개월치 뭐 또 주고 이런 게 있어. 응? 그래서 그 5번 꼭 제목 길게 할 필요도 없어. 자, 세입자에게 주거 이전비 보상 청구권 주는데 그 보상받을 권리는 뭐야? 6째 줄 끝에 뭐라 그랬어? 공법상의 권리다. 그러니 이를 둘러싼 분쟁은 무슨 소송으로 청구해야 된다? 응? 당사자 소송에 의해야 된다. 그렇죠? 다 기계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보상 청구권 이것만 외우면 되는 거야. 응? 그 다음에 뒤로 가서 6번. 오늘 시험에도 나온 것 같은데. 응? 자녀지 수용 청구권이 이번에 나왔더만. 6번은 작년도 시험인가? 올해 초인가? 뭐 어디 나오대. 자녀지 가격 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이게 제목 밑줄 치고. 자, 그러면 이 얘기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 A 땅이 이렇게 있었어. 그런데 이거 전부가 공익사업 시행지구가 된 게 아니고 여기가 이제 공익사업 시행지구다 이렇게 지정이 됐어. 그러면 이 부분이 잔여지야. 남은 땅이라고. 이 부분은 공익사업 시행지역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 땅값은 당연히 보상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는 공익사업 시행지역 밖으로 위치해 있어서 이거는 자동으로 땅값 보상이 안 나오는 거야. 다만 A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떨까? 야, 이거 짜투리 땅 남는 거나 소용도 없어. 이것도 뭐야? 맞아. 가져가고 이거 짜투리 땅값도 좀 보상을 해줘. 응? 그래갖고 이제 A가 이 땅도 마저 수용해 달라 하고 신청을 했는데 거절당했대. 응?
그러면 그 거절한 거 갖고 싸우지 말고, 그래서 이제 그 말이 긴데 이거 가지고 그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응? 뒤에 이제 절차 나오겠지만 토지수용위원회라는 데다 요 땅도 마저 수용해달라라고 신청을 하고, 그러면 받아들여주면 이 짜투리 땅도 보상이 나올 텐데 거기서 거절을 한다고 치자. 거절하면 그 토지수용위원회가 거절한 결정 갖고 그걸 다퉈서 싸우지 말고 바로 뭐 해라. 여러분들 책에 보면 넷째 줄에 뭐라 그러냐면 법 83조 내지 85조에 따라 권리구제 받을 수 있을 뿐, 이렇게 놨지? 응? 응. 그래서 그거를 밑줄 치고, 응? 응. 그 부분 법 83조 내지 85조에 따라 권리구제 받을 수 있으면, 요 말은 자, 뭘 청구하냐면 이 손실보상금,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을 해라, 이 뜻이에요. 응? 조금 어려워, 아직 절차 안 배운 단계에서. 그래서 자, 잔여지 가격 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 보상 해놓고 여기에 대해서 뭐야? 그 재결을 먼저 토지수용위원회에다 재결을 신청하고,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신청하고, 예, 거절되면, 거부되면 요렇게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응? 그래서 그 뒤에 말이 좀 어려우니까 제목 있잖아. 잔여지 가격 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 아, 이거 잔여지 수용 청구권하고 조금 다르다. 이게 뭐냐면 A의 입장에서는 이 짜투리 땅이 필요가 없으면 어떻게 돼? 내 거 마저 수용해라, 이렇게 해도 되고, 근데 이게 땅이 그런 대로 쓸모가 있게 남았어. 그럼 A는 자기 이 나머지 땅은 그대로 써도 돼. 써도 되는데 이게 원래 이렇게 큰 덩어리 땅일 때보다 잘라지니까 땅 이게 쓸모가 좀 적어져요. 그러면 짜투리 땅이 이 공익사업 때문에 땅 가치가 떨어지는 거야. 이게 바로 잔여지 가격 감소야. 공익사업 때문에 짜투리 땅의 가치가 떨어질 수가 있어. 그러면 어쨌든 이거는 공익사업 때문에 땅값 떨어지는 피해를 보는 거잖아. 요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돼? 응? 그 토지 수용인에다가 이것도 보상금 가격 떨어진 만큼 보상 더 해달라 신청을 하고, 거부되면 요 방법을 하라는 거야. 이 거부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에 대해서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하지 말고 보상금 더 달라고 청구소송을 바로 해라, 이런 뜻입니다. 응? 이렇게만 정리해. 6번은 좀 일단, 예. 자, 그 다음에 8번, 9번 아주 중요하게 본다. 자, 8번은 그 밑줄 쳐놨듯이 뭐로만 잘 정리해. 공익사업 때문에 농업에 피해를 입었어. 그러면 농업 손실보상 청구권 제목. 응? 농업 손실보상 청구권 무슨 소송으로 청구해야 된다는 거야? 농업 손실보상 청구권. 응? 공법상의 권리니까 당사자 소송으로 청구해라,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응? 그 다음에 그래서 셋째 줄 끝에 그 얘기 나왔지? 농업손실보상 청구권 8번에서 셋째 줄 끝에 공법상의 권리 따라서 어떻게 돼? 응? 넷째 줄 행정소송 절차에 의해야 할 것. 여기서 행정소송 구체적으로 당사자 소송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9번은 뭐야? 공익사업이 시행돼서 여기 사업은 개인 사업이야. 응? 공익사업 때문에 개인이 하던 사업이 폐지됐어. 사업 폐지 때문에 재산 피해 당했어. 그 공익사업 때문에 사업이 폐지돼서 보상 청구권, 이것도 어떻게 돼? 셋째 끝에 또 뭐래? 공법상 권리다. 그러니까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 소송으로 청구해야 된다. 다 같은 얘기야. 응? 그런 것들 이거 길게 시험 안 나온단 말이야. 다 무슨 뭐 침해됐을 때 뭐 보상 청구권, 성질 뭐고 무슨 소송으로 청구해야 되니, 그거만 물어보니까 그거 잘 정리한다. 그죠? 자, 그러면 제 2절로 가서 손실보상의 요건,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세 줄. 야, 재산 피해를 입은 자가 공익사업 때문에 재산 피해를 입은 국민이 보상받을 권리, 보상청권이 인정되려면 공공필요에 의해서 적법한 공권력 행사 때문에 재산권에 특별한 희생이 발생했어야 되고 원칙적으로 법률에 보상해주라 하는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응? 그럼 이 중에서 공공필요. 자, 세 줄 뭐 읽으면 돼. 하여튼 사유재산 침해하려면 공공필요가 있어야만, 우리 헌법에 공공필요라고 써 있어요. 그죠? 공공필요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공공필요라는 건 굉장히 국민의 재산을 강제로 뺏는 걸 포함하기 때문에 그거를 아주 쉽게 해놓으면 안 돼요. 좀 까다롭게 해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거기 일단 큰 틀에서 읽어봐. 셋째 줄, 넷째 줄부터. 응? 그거 같이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용 수용이라고 하면은 이제 재산 침해하는 것 중에서도 소유권을 뺏는 건데, 국가가 개인 재산을 공익 목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뺏는 목적은 특정한 공익 사업을 위해서 재산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공익 사업의 범위는 법률에 의해서 정해진다. 근데 과거 종래에는 국민의 토지 등 재산권에 대해서 강제로 소유권을 뺏는 사업 시행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가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에는 여러 가지 규제 완화 이런 거 차원에 따라 공기업 민영화, 민간 기업이 공적 임무 수행해야 될 요청이 증가하고, 사회 경제적 변화에 따라 공익 목적을 위해서 개인의 재산을 뺏을 수 있는 사업 시행자가 민간 기업 또는 개인 이런 데까지도 확대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사인하면 이제 민간 기업이나 개인에게 공익 사업을 위해서 개인의 토지 같은 걸 뺏을 수 있는 수용권을 부여해주는 그런 법률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얘기하면, 과거에는 공익 사업한다고 국민의 재산을 뺏을 수 있는 권한자로서 보통 국가나 지자체였어. 또는 뭐 오늘날 지금의 현재로 따지면 무슨 LH공사 이런 데나 인정됐는데, 이제는 점점점 공익 사업을 위해서 개인 재산을 뺏을 수 있는 자로 민간 기업 개인들에까지도 다 인정해주는 법률이 늘어났대. 사회 변화에 따라. 그죠? 그런데 민간 기업이나 개인이 개인 재산을 공익 사업한다고 뺏어가는 걸 너무 넓게 인정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본적으로 땅을 헐값에 뺏어가요. 헐값에 뺏어가고 보상 적게, 이제 그 정부가 매겨놓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땅값 뺏어간 다음에 약간 이 정비 마치고 비싼 값에 팔아먹어요. 거기다 뭐 개발해 놓으면 또 땅값이 엄청 뛰어요. 그러면 걔네 민간 공익사업 사로 지정받은 민간 기업은 헐값에 땅을 강제로 뺏어가지고 뭐 좀 개발 사업 해놓고 땅값 엄청 오르거든. 그래갖고 막대한 이익을 본단 말이야. 야, 이거 완전 땅 짓고 헤엄치기 하는 거지. 응?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건 사회 전체 공익을 위해서 공익 사업하는 건데, 그 개발 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될 텐데 그 민간 기업이 다 갖도록 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이런 비판이 많이 있어요. 어쨌든 비판이 있긴 하지만, 자, 시험에 중요한 거. 자, 동그라미 1번은 읽고 지나갑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익 목적을 위해서 국민의 재산을 강제로 뺏을 수 있는 공익사업의 범위는 전형적으로 긴 이름의 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각각의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게 보통입니다. 응? 자, 읽고 지나가는데 2번 중요. 그렇지만 순수한 국고 목적, 여기서 국고 목적이란 국가의 수입 확대. 응? 국가가 재산 늘리려고 하는 거 있지? 이런 목적을 위해서 개인 재산 뺏을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공익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응? 그래서 2번 이미 시험에도 한번 나왔어. 순수한 국고 목적을 위해서 국민의 재산 뺏는 거 허용 안 된다는 뜻이야. 그거는 국민의 재산을 뺏을 수 있는 공공필요라는 그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 거로 보는 거야. 응? 동그라미 2번 중시하고, 동그라미 3번 법률에서 어떻게 전화했다. 민간 기업이 어떤 공익적 사업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민간 기업들어 개인 땅 같은 거 뺏을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주고 있는데, 그런 법률도 공공필요라는 요건을 충족하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응?
3번도 이 말은 간단히 얘기하면 법률에서 민간 기업이 공익 사업을 해서 개인 재산 뺏을 수 있도록 허용해 놨는데 그게 위헌 아니다 이런 논리야. 응? 그래서 동그라미 2, 3번 매우 중시하고 자 판례 1번 아주 중요해. 판례 1번 헌법 23조 3항이 규정하고 있는 공공필요라는 요건은 아까 헌법 우리 23조 3항에서 국민의 재산을 뺏을 수 있는 요건이 공공필요야. 그럼 공공필요는 어쩌고 저쩌고 됐는데 어떻게 돼? 이렇게 된다. 응? 그런데 밑에서 넷째 줄 그리고서부터 읽어보자 그냥. 밑에서 다섯째 줄인가? 그리고 필요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재산을 뺏는 걸 통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과 그로 인해 재산을 침해당하는 개인의 이익 사이의 이익을 비교 형량해서 저울질해서 개인의 재산권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공익의 우월성이 인정될 때만 공공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재산을 뺏는 게 허용되며 공익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민간 기업 같은 사인인 경우에도 그 사업 시행으로 얻을 수 있는 공익이 현저히 위반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적 규율이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하여튼 1번도 읽어둘 필요가 있어. 어디를 틀리게 내기는 힘들 문장이긴 한데 기본 바탕으로서 알아두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또 가. 자 2번 판례 자 첫째 줄 밑줄 뭐라고 써 있어? 공용 수용이 허용될 수 있는 공익성을 가진 사업, 즉 공익사업의 범위는 우리가 개인의 재산을 뺏을 수 있는 공익사업의 범위는 어떻게 돼 있어야 되는데 두 번째 줄 끝에 법률 유보 원칙에 따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돼 있어야 된다. 법률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은 공익을 위한 사업이고 이 사업을 위해서 개인의 재산을 뺏을 수 있다. 이렇게 법에 명확히 열거된 사업을 위해서만 개인의 재산을 뺏을 수 있다는 거야. 따라서 셋째 줄 아무리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법률에서 개인의 재산을 뺏을 수 있는 공익사업으로 열거돼 있지 않은 것은 그런 사업을 위해서 개인의 재산 뺏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응? 밑줄 쳐놨지?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실정법에 성문법에 열거해 놓지 않은 사업이라면 그러한 사업을 위해서 국민의 재산을 소유권 뺏을 수는 없는 거다. 법에 딱 무슨 사업을 위해서 재산 뺏을 수 있도록 열거가 돼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밑줄 친 문제. 밑줄 바로 위에 점점점부터 오늘날 공익사업의 범위가 확대되는 경향에 대응하여 국민의 재산권 존속 보장해 준다는 것과 조화를 위해서는 공공필요의 요건 자 중요한 단어 공공필요의 요건 무슨 뜻일까? 여기서 말하는 뜻은 공공필요의 요건 그러면 국민의 재산을 뺏을 수 있는 요건 그게 공공필요에 해당돼야 돼. 공공필요라는 요건 국민의 재산을 뺏을 수 있는 공공필요라는 요건은 두 번째 줄 그 바로 밑에 줄 끝쪽에 국민의 기본권 일반의 제한 사유인 공공복리보다 좁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 기본권 일반의 제한 사유인 공공복리보다 좁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니까 기본권 일반의 제한 사유란 건 뭐야? 우리 헌법 37조 2항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사회 질서 유지, 공공복리,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일반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요건이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제한할 수 있는데 그 공공복리는 꼭 재산권을 뺏는 것만이 아니라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든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한다든지 통신의 자유를 제한한다든지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는 요건이 공공복리인데 그거보다도 국민의 재산을 뺏을 수 있는 요건은 더 좁고 까다롭게 봐야 된다 이거지. 아무래도 국민의 재산을 소유권을 뺏는 거는 더 엄격해야 된다는 얘기야. 응? 그래서 중요한 단어 공공필요의 요건은 뭐뭐보다 좁게 봐야 된다고.
공공필요의 요건은, 즉 국민의 재산을 뺏을 수 있는 요건인 공공필요는 뭐보다 좁게 봐야 돼. 국민의 기본권을 일반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사유인 공공복리라는 요건보다 좁게 해석해야 된다. 응?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시험에 잘 쓰는 거. 요 2번 판례에서 핵심은 그거다. 응? 그 다음에 3번. 3번의 키워드는 첫째 끝에, 이거 아직 뭐 시험에 안 나오고 대부분 많은 책들이 안 썼는데, 자 3번에 보면 첫째 끝에 뭐였대? 고급 골프장 사업. 이거 우리나라 논란이 많았어요. 고급 골프장 사업. 야, 고급 골프장 사업이 이게 공익 사업으로 인정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야. 응?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많았는데, 뭐냐면 우리 저기 시골에, 응? 시골에 이렇게 야산이 있고 여기 마을이 있고, 응? 이 어르신들 여기서 대대로 농사짓고 살았어. 어느 날 갑자기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와서 여기가 골프장이 들어설 자리로 지정이 됐으니 다 이주하셔야 됩니다. 땅값이랑 집값이랑 보상해 드릴 테니 다 이주하세요. 여기 농민들 하루아침에 날벼락. 아니, 응? 난 우린 보상 많이 주는 것도 싫다. 그냥 여기서 살고 싶다. 그냥 이제까지 여기서 쭉 살아왔고, 이주하는 것도 싫고 그냥 여기서 살다 죽을래. 응? 근데 뭐야? 법이 정한 공익사업으로서 골프장, 고급 골프장 사업 법에 정해놨어서, 법률에 고급 골프장 사업, 여기 이제 첫 조지는 뭐냐면 개발 촉진지구 지역개발 사업 이렇게 지정이 되면 거기에 뭐 할 수 있도록, 고급 골프장 지을 수 있도록, 또 이게 토지 소유권은 강제로 민간업자가 골프장 짓는 사업자를 지정받으면 골프장을 짓기 위해서 토지 소유권 이런 거 다, 집, 다 건물 소유권 박탈하고 보상해주고 다 쫓아낼 수 있는 그런 거로 규정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다 소송 냈어요. 아니 이게 무슨 고급 골프장 짓는 게 뭐 전체 사회 전체 공익을 위한 사업이냐, 이런 거 가지고 개인의 재산을 막 뺏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건 이건 공익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런 것까지 고급 골프장 짓는 사업까지 공익사업이라고 법률에서 정해놓고 재산 뺏어갈 수 있도록 한 이 법률정은 헌법 위반이다. 국민의 사유재산권 보장하도록 한 헌법 위반이다. 싸워서 헌재가 어떤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고급 골프장 짓는 사업 같은 건 공익성이 큰 사업으로 볼 수 없다. 그거 가지고 그런 사업을 위해서 국민의 재산권을 뺏도록 규정한 거는 위헌, 이렇게 판정난 거야. 그래서 기억할 거는 뭐야? 결국은 고급 골프장 사업은 뭐야? 공익성이 낮은 사업. 따라서 이런 고급 골프장 짓는 사업 한다는 이유로 사업을 위해서도 법률에서 뭐 해놓은 거? 민간 기업이 재산 소유, 토지 소유권 이거 막 수용할 수 있도록 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그래서 이제는 골프장 짓기 위해서는 재산 못 뺏어간단 말이야. 응? 다 당한 거지. 말도 안 돼. 응? 근데 이것도 있잖아. 웃긴 게 뭐냐면 이게 위헌 결정이 내려졌는데 위헌 결정 이후부터 적용한다. 그럼 이미 지정돼 가지고 한 거는 그대로 진행돼야 된대. 그래갖고 이 싸운 분들은 또 오히려 혜택을 못 받게 됐어요. 그 이후부터 못 하게 됐지. 응? 그런 조건을 달았어요. 이 헌재 결정에서. 어쨌든 그래서 뉴스에도 나오고 막 그랬었어요. 9시 뉴스에도. 자, 그래서 3번 정도로 보고 그 다음에 4번은 어떤 판례일까? 자, 민간 개발자에게 여기 관광단지를 조성한대. 그러니까 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벌이나 봐. 관광단지 조성 사업, 그러면 법에 따라 어느 지역을 관광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을 벌이고 사업 시행자로 민간 기업이 이제 지정이 됐어. 그 민간 기업이 뭐만 하면 법에서 그 지역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만 얻으면 동의하지 않은 나머지 3분의 1 토지 소유자도 소유자의 토지도 강제로 보상해주고 뺏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정해놓은 거, 이거 헌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대. 응? 그래서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서 그 지역 내 토지 소유자 토지 3분의 2 이상을 취득하면 남은 토지 강제로
수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률 조항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랬다는 거 알아두세요. 그죠? 자, 그 다음에 6번 판례 보자. 6번하고 7번 판례 중요해. 자, 6번 판례 보면 자, 공용 수용, 공익 목적을 위해서 재산권 뺏어가는 거, 공용 수용에 있어서 공익 사업을 위한 필요가 있다. 재산 뺏어가는 게 공익 사업을 위해서 필요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소유권 박탈 같은 그 필요성은 누가 입증해야 된대? 응? 증명 책임, 즉 입증할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는 거야? 응? 그렇지. 사업 시행자가 증명해야 된다는 거야. 응? 그래서 첫째 줄 제목, 공익 사업을 위해서 개인 재산 박탈하는 것까지 필요하다는 건 사업 시행하려는 자가 증명을 해야 된다. 응? 그럴 정도까지 필요하다는 점은. 그 다음에 7번 사업 인정이라 하는데, 자, 중요. 사업 인정. 사업 인정은 우리가 그냥 요 글자만 보면 뭐랄까? 이 사업은 아까 뭐 법이 그 개인의 재산을 뺏을 수 있도록 허용한 그런 공익 사업에 해당한다라고 행정기관이 인정해 주는 조치야. 그래서 사업 인정이란 쭉 읽어나가. 응? 공익 사업을 위해 개인 토지 등을 강제로 뺏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결정 내려주는 것으로서 공익 사업을 시행할 자에게 일정한 절차를 거치는 것을 조건으로 뭐 해주는 거래? 재산을 박탈할 수 있는 수용권을 설정해주는 형태.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중요한 단어 사업 인정이란 두 번째 줄 끝에 수용권을 설정해주는 형성행위. 여기까지 고고해주는. 그러면 야, 수용권을 설정해주는 행위니까 토지를 강제로, 토지 같은 소유권을 강제로 박탈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주는. 그럼 여러분 배우지 않을까? 이제 이 배운 사람들은 알지? 뭐야 이거? 행정기관이 이거 민간업자한테 신청을 받고 이거를 토지 수용할 수 있는 권리까지 인정해주는 사업 인정해주는 행위래. 그러면 여기 수용권 설정해주는 행위가 뭐야? 특허라는 얘기야. 특허. 그다 써놔. 특허. 수용권을 설정해주는 형성행위, 학문상의 특허해주는 행위다. 네, 그거 알아두고. 그리고 이거 사업 인정을 할 때는 어떻게 돼? 이게 진짜 이 공익성이 큰 사업이냐, 이 공익을 위해서 개인의 토지 등을 뺏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필요하냐, 이거하고 토지 수용당하고 이런 개인들의 피해하고 다 이익을 잘 따져봐서 월등히 수용을 할 만한 공익성 필요성이 더 커야만 한다. 그런 얘기를 쭉 써놓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문장,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하여, 찾았어요? 응? 두 번째 밑줄 친 부분,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하여 공익을 실현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자에게 타인의 재산권을 강제로 박탈할 수 있는 수용권을 설정해 줄 수는 없는 것이므로, 자, 사업 시행하는 자에게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사업 인정의 한. 자, 거기서는 그게 핵심 마지막 부분. 사업 시행하는 자에게, 사업 시행하려고 하는 자에게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뭐의 한 요건이다. 행정청이 사업 인정을 해주기 위한 요건의 하나라고 봐야 된다. 그러므로 이제 그러면 요걸 이해했으면 그 반대로 어떤 사업 시행자가 공익 사업을 할 의사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는데 여기다가 사업 인정을 해주면 안 된다는 얘기지. 따라서 밑에서 보자. 밑에 문장 밑줄. 사업 시행자가 일단은 사업 인정을 받았대요. 사업 인정을 받은 후 그 사업이 공용 수용을 할 만한 공익성을 상실했다든지 그 이후에 아니면 어떻게 돼? 사업 인정에 관련자들의 이익이 현저히 비례원칙에 어긋나게 된 경우, 아니면 너무 길어서 그런지 시험은 그 다음부터 잘라 많이 내더라. 뭐라고 하냐면 사업 시행자가 사업 인정을 받고 난 뒤에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을 상실했다면 그러면 어떻게 돼? 그 사업 상실했는데도 여전히 그 사업 인정받았다는 이유로 개인의 토지 등 재산권을 강제로 수용권 행사하는 건 수용권을 남용하는 게 돼서 허용될 수 없다. 응? 그치? 그래서 하여튼 그 밑에 문장
한 5줄 다 알아도 돼. 핵심은 자, 민간 어떤 업자가 토지 등을 강제로 박탈할 수 있는 수용권을 인정을 받았지만, 사업 인정을 받았지만 그 후에 사업할 공익사업을 시행할 의사도 없고 그럴 만한 능력도 없어진 상태에서 계속 공익사업 한답시고 개인 재산 박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건 허용될 수 없다. 응? 요거 잘 나온다. 꼭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요건으로서 공공필요에 관한 얘기를 한 거야. 공공필요. 요새 옛날에는 이거 별로 얘기가 안 됐었는데 이게 굉장히 요새 관심사가 커지고 있는 거야. 너무 쉽게 그냥 공익 목적으로 해서 개인 재산 뺐을 수 있도록 했는데 요새 이 공공필요라는 거에 관심을 많이 두면서 개인 재산 함부로 뺏을 수 없게끔 하는데 좀 상대적으로 초점이 그렇게 옮겨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공공필요가 인정된다고 할 때 그 다음 뭐야? 적법한 공권력 행사. 자, 여기에 대해서는 별 논점은 없어. 이 적법이란 점이 위법하게 재산 피해 끼쳤으면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 거고, 그죠? 자, 이때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서 중요한 얘기는 우리 헌법 23조 3항 어떻게 써 있었어 아까? 공공 필요가 있어서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 사용, 침해하는 것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야. 그때 국민의 공공 필요가 있다고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는 거 반드시 뭐에 의해서 해야 돼? 법률로 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반드시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 이거 국회에서 만든 법을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라고 그래. 그래서 반드시 국회에서 제정된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근거한 것이 된다. 따라서 이런 국회가 만든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채 대통령이 만든 법에 의해서 뭐 공익사업한다고 국민의 재산 뺏어가는 거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국회가 왜냐면 헌법 23조가 법률에 의하여 이렇게 돼 있거든. 그래서 그게 핵심. 그 다음에 공공 필요에 의해서 뭐 했어? 적법하게 국회가 만든 법률에 근거해서 강제로 뭐 해야 돼?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했어야 돼. 그죠? 이때 자, 이 말 자체가 나타내는 거 오로지 손실보상은 재산 피해만 물어주는 제도이므로 동그라미 1번 끝에 뭐는 안 해, 보상 안 한다고? 응? 생명, 신체 피해, 침해 등 비재산적 침해는 보상 대상 아니다. 이게 포인트. 두 번째, 이때 보상해주는 재산권이란 피해받은 재산권이란 자 동그라미 2번 재산권은 법에 의해 보호되는 일체의 재산상 가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일단 밑줄 알아두고 일체라고 하니까 여기는 모두 들어가는 거야. 피해받은 재산권이 사법상의 권리 성격을 갖는 것이든 공법상의 권리 성격을 갖는 것이든 뭐기만 하면 되는 거야. 재산권이기만 하면 되는 거야. 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재산권이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 재산권의 성질이 민법상의 재산권이든 응? 공법상의 재산권이든 그건 상관 안 해. 응? 그리고 뭐 건물, 토지 같은 그 물건에 대한 권리를 우리가 부동산 그 재산권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든 응? 뭐 채권이든 이런 재산권의 형태도 안 가린단 말이야. 예를 들면 끝에 저작권, 발명권 뭐 이런 거를 우리가 형체가 없는 재산권이라서 옛날에는 무채 재산권이라 했어. 무채. 응? 그죠? 근데 요새는 또 무채 재산권 뭐라고 표현하면 지적 재산권이라 그래. 그지? 그런 것도 다 보상 대상. 이거 재산권의 성질을 갖기 때문에.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도 꼭 알아둬야 될 문장. 재산권이기만 하면 다 보상 대상이 되는 거다. 응? 그러나 생명, 신체, 정신적 피해는 보상 안 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또 중요해. 자, 읽어보니까 보상 대상이 되는 재산 가치는 중요한 대로 현존하는 구체적 재산 가치에 한정한다. 쉽게 말하면 현재의 재산 가치만큼만 보상해 준다는 거야. 응? 앞으로 재산이 가치가 늘어날 거다. 앞으로 재산 가치가 늘어나서 얻을 수 있는 예상이익, 기대이익이라고도 표현하는. 그래서 예상이익이나 기대이익은 현재의 재산 가치가 아니거든. 이거는 보상 안 해준다는 거야. 현재의 재산 가치만 보상해 준다. 응? 자, 중요한 거. 그래서 판례가 2개 나왔어. 뭐라고 써 있어? 1번 보니까 자기 땅을 이거 쭉 나가자. 자기 땅을 장래에 건축이나 개발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 가능성. 건축이나 개발하면 땅값이 오를 거야.
그런 거 아니면 이에 따라 땅값이 오를 것이다라는 그 집가 상승에게는 이거는 원칙적으로 보상 대상되는 재산권 범위에 안 속한다. 응? 거기 무슨 단어 나왔어? 기대 가능성 이런 말 나왔죠? 지금 현재 재산 가치는 아니고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 있는 재산 가치니까 이런 거 보상 안 한다. 두 번째, 2번의 키워드는 첫째 끝에 문화적 학술적 가치입니다. 키워드가. 응? 그래서 읽어보면 개인 토지가 있는데 그 아마 개인 토지가 공익사업 시행 지역으로 이제 지정이 됐나 봐. 근데 땅값을 이제 보상을 해주는데 토지 보상을 해주는데 그냥 땅값만 달랑 보상해 주니까 토지 소유자가 반발했나 봐. 내 땅은 그냥 땅이 아니라 거기 철새가 많이 매년 도래하는 곳이다. 그래서 이게 자연문화적 학술적 가치도 있는데 왜 그거는 그까지 포함을 해서 보상을 안 해주냐 그랬더니 그는 거기 나왔듯이 토지가 철새들을 들어서 자연문화적 학술 가치를 지녔다 할지라도 그런 문화적 학술적 가치는 토지의 부동산으로서의 재산 가치를 높여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상 대상되는 재산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빼고 보상한 거 위법 아니다 이거야. 그죠? 그래서 토지의 문화적 학술적 가치는 보상 대상이 되는 재산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거. 2번 특히 중요. 응? 자, 그다음에 4번은 크게 뭐 밑줄 칠 건 없는데 우리가 재산 침해라는 건 재산상 가치가 감소되게 만드는 일체의 조치를 말한다. 응? 가장 큰 피해를 주는 건 뭐겠어? 소유권 뺏는 거, 수용. 그죠? 그래서 우리 헌법 23조 3항 보면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하거나 사용하거나 제한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를 써놨어요. 그러나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는 형태는 그 세 가지만 있는 게 아니야. 수용하고 사용하고 제한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외에도 뭐 다른 피해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 예를 들면 파괴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 재산행제 뭐 남의 자동차를 파괴할 수도 있고 그런 유형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그라미 4번 침해란 재산 가치를 감소시키는 일체 행위를 말하며 우리 헌법은 재산 침해 유형으로 수용, 사용, 제한 세 가지를 규정을 했지만 그 세 가지만을 말하는 건 아니다. 그건 예를 들어 규정해 놓은 것뿐이다. 읽고 지나가자. 그 다음에 4번은 뭐야? 5번은 아까 얘기했어. 오늘날 점점 법률에서 공익사업을 위해서 개인의 재산을 수용할 수 있는 자로 민간기업도 막 규정해 놓고 늘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그 얘기야. 5번 재산 침해하는 주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행정주체만이 아니라 민간기업 같은 사인도 될 수 있다. 즉 공공필요 있다고 해서 공공필요가 있으면 국민의 재산을 수용하는 주체로 행정기관 말고도 사인을 위해서도 특히 민간기업을 위해서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이 수도권에 무슨 공장이 있지? 수도권에 무슨 대기업이 있지? 이 대기업이 수도권에 이제 그 분산을 위해서 지방으로 이전한다? 그러면 이 민간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이전하는 그 지방기업을 위해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걸 위해서 그 이전할 곳에 개인 땅들 다 강제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공장 이전해서 짓죠? 땅 필요하지? 그리고 그 공장에 다니는 사람들 뭐 기숙사니 아파트 필요하지? 그런 거 짓도록 하기 위해서 그 지역 이전할 곳에 개인 땅들을 보상해주고 강제로 뺏을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또 허용하고 있어요. 이런 게 바로 민간기업을 위해서도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런 게 늘어난 거예요. 5번. 그래서 아까 그 얘기 또 반복적인 거야. 앞에서도 했어. 그래서 그 셋째 줄 읽어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사기업도 토지 등을 공공필요를 위해서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헌법재판소도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민간기업이 토지 같은 거 수용할 수 있는 주체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규정하고 있는 법률들을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 판례가 바로 밑에 1번이야. 응? 1번에 보면 그래서 자 무슨 법 나왔냐면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지. 그래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민간기업이 이제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민간기업이 뭐해? 그 토지
강제로 보상해주고 박탈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민간 기업을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조항은 헌법 23조 3항에 위반되지 않고 민간 기업에게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놨다 해도 공공 필요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렇게 통계하고 있어요. 이게 핵심이고 그 밑에 문장 읽어보면 알 수 있어. 응? 이거 1번도 꼭 알아두고. 2번도 마찬가지지. 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위해서 민간업자한테 토지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놓은 법도 역시 헌법 위반되지 않는다. 그랬다는 거, 그죠? 그리고 3번은 아까 나왔었으니까 똑같아.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재산 침해를 입었을 때 피해를 봤을 때 그 재산권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거냐? 근데 여기서 두 가지. 침해가 어느 정도냐? 이 두 가지로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는 사회적 제약 범위를 넘는 피해, 범위 내의 피해. 그 다음에 사회적 제약 범위를 넘는 피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여기서 사회적 제약 범위. 응? 이게 사회적 제약 범위라는 게 우리가 개인이 혼자 따로 떨어져 사는 게 아니라 사회를 이루어서 여러 사람과 어울려 사니까 자기 사유재산이라고 해도 무제한한 게 아니고 공익을 위해서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되는 게 있다. 응?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재산권도 사회 속에서 어느 정도 피해를 감수해야 되는 게 있다. 그런 피해 정도는 이거는 뭐야? 보상 대상 아니다. 응? 어떤 것만 보상 대상돼? 그런 사회 구성원으로서 감수해야 될 정도의 피해를 넘는 피해다 하는 정도를 할 때만 이거를 특별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런 넘는 피해를 특별한 희생이라고 일컬으면서 이런 특별한 희생을 입었다 할 때만 이거를 보상해줄 대상으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응? 그래서 모든 재산 피해를 물어주는 게 아니라는 뜻이야.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이 핵심이야. 1번에 뭐라고 돼 있어? 손실보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개인의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을 넘는 특별한 희생이 발생했어야 된다. 사회적 제약 범위라고 하는 피해를 넘는 그런 피해, 즉 특별한 희생이라는 게 생겼어야 보상해준다. 만약에 두 번째 줄 사회적 제약 범위 내에 속하는 정도의 피해다. 응? 이런 정도라면 피해자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감수를 해야 되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보상 없이 감수해야 되지 보상 안 해준다 이겁니다. 응? 그래서 1번이면 충분. 응. 자, 1번이면 충분한데 관련해서 판례가 1번, 2번 거기 간단히 소개해놨어요. 밑에 판례 1, 2번 있지? 그거 잠깐 얘기하자. 그러면 거기에 다 1, 2번이 공통점이 뭐냐면 개발 제한 구역과 관련된 거야. 개발 제한 구역 지정. 응? 이 그린벨트로 지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 개인 땅이 여기 A 땅, 개인 땅이 있는데 여기가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이 된 거야. 그러면 A는 자기 땅 개발 못하는 땅으로 묶여버리는 겁니다. 응? 이거 개발 제한 구역은 왜 개발 못하는 땅으로 묶어놓을까? 공익, 크게 말하면 공익을 위해서. 이제 주로 어떤 것처럼 이 주변 지역에 도시가 있어요.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건전한 생활 환경 확보를 위해서 뭐 이런 목적으로. 그 다음에 또 부근에 군사시설, 응? 이런 거 있으면 군사시설 보호를 위해서 개발 못하는 땅으로 이렇게 묶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응? 그러면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그 지정된 구역 내 토지 소유자는 자기 토지 개발 이런 거 못하게 되니까 토지 소유자 불이익이 생겨요. 응? 자기 토지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요. 토지 소유자의 불이익이 생기는데 이 토지 소유자의 불이익에 대해서 이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해서 개발 못하게 묶어놓을 수 있도록 한 법이 그 피해에 대해서 보상하도록 하는 규정을 안 해놨어요. 아무런 보상 규정이 없었어. 그러니까 왜 이 공익을 위해서 재산 피해 보는데 왜 보상 안 해주냐? 보상하도록 규정 없느냐? 이게 문제됐어. 그랬더니 1번, 우리 대법원이야. 1번은 대법원인데 1번 제목 옆에다 대법원이라고 써놔봐.
자, 쭉 읽어봐. 자, 첫째 줄.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는 결국 어떻게 된대? 응? 토지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다는 거야. 하지만 셋째 줄에 그 정도의 제한은 공공복리를 위해 적합한 합리적 제한이고 토지 소유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은 공공복리를 위해서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것이다. 그러니까 법에서 그런 정도의 피해에 대해서 보상하도록 하는 규정을 안 해놨어도 아무 문제가 없대. 그러니까 야, 이거는 시험에 별로 안 내니까 신경 쓰지 마. 응? 그러니까 대법원은 뭐라고 한 칼에 자른 거야.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여가지고 토지 소유자가 자기 땅 마음대로 이용 못하게 되는 제한을 받는데 그런 불이익 정도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감수해야 될 정도의 불이익에 불과 보상 받을 것도 아니다. 아, 대법원 한 칼에 잘랐어. 이래갖고 열받아서 다시 헌법재판소 갔어. 그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헌법재판소 입장이야.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2번이 중요한 거야. 헌법재판소 입장은 토지 소유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대. 어느 정도의 불이익이냐에 따라서. 응? 자, 그러면 2번을 중시한다 그래서 2번 판례에서 첫 번째, 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돼서 개발 가능성이 없어지고 그에 따라 땅값 떨어지고 집가 하락, 땅값 떨어지고 땅값 상승률 감소, 이런 거는 뭐래? 그런 건 사회 구성원으로서 감수해야 되는 사회적 제약익 범주에 속하는 거로 봐야 된다. 여기까지 한 문장. 그러면 요거 이제 딱 자르면 우리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돼서 토지 소유자가 받는 불이익 중에 어떤 거 간단히 줄여서 땅값 떨어지는 거 있잖아. 땅값 떨어지고 개발 못하게 묶인 땅이니까 땅값 떨어지고 땅값 안 오르고 뭐 이런 거 있지? 이런 거 정도는 어떻게 해야 된대? 감수. 그러니까 이걸 우리 용어로 쓰면 사회적 제약 범위의 피해를 하는 거야. 사회 구성원으로서 공익을 위해서 감수해야 될 정도의 피해래. 이 피해. 그러니까 이거 보상해도 돼? 보상해야 돼? 안 해도 돼? 보상 안 해도 되는 거래, 이거. 응? 하지만 이런 정도는 보상 안 해도 되는 거지만 이런 정도로 넘는 피해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줄. 세 번째 줄에 또 뭐 있어? 또한 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 당시 상태대로 토지를 계속 사육, 수익, 처분할 수 있는 이상. 그러니까 뭐야? 응? 그러니까 여기가 A가 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이 사람이 여기다가 무슨 채소를 심어왔어. 농사 지었어요. 채소 심고. 그런데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인 뒤에도 원래 채소 심는 목적은 계속 이 용도로는 쓸 수 있다면 그럼 원래 자기 땅을 이용하던 목적대로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이상은 다른 목적으로 뭐 건축을 한다 이런 목적으로는 못하게 됐더라도 원래 이용하던 목적대로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이상은 어떻게 된대? 그것도 보상 없이 감수해야 되는 피해래. 응? 하지만 그 밑으로 내려가면 그러나 여기서부터 이제 자르는 거야. 응? 그러나 어떤 피해가 또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자,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됨으로 인하여 자, 첫 번째 자기 땅을 종래 이용하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거나 이게 첫 번째. 자기 땅을 원래 이용하던 목적대로 더 이상 이용 못하게 돼. 아니면 두 번째 어떤 경우? 쭉 읽어나자. 더 이상 법적으로 허용된 토지 이용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 거기 밑줄 자기 땅임에도 자기 땅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길이 없는 경우. 자기 땅임에도 자기 땅을 사용할 수 없고 이익을 얻을 수 없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떤 피해를 주는 거로 봐야 된대? 응? 이거는 사회적 제약 범위를 넘는 피해로 봐야 된대. 그럼 어떻게 돼? 특별한 희생을 주는 경우다.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법에서 보상하도록 규정을 두고 그 피해를 보상을 해야만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헌재에 따르면 우리 아까 1번은 그냥 읽고만 지났는데 대법원은 개발 제한구로 지정돼서 토지 소유자가 받는 불이익을 이렇게 어떤 피해냐를 따져보지도 않고 경우를 나눠보지도 않고 무조건 그건 다 감수해야 될 피해다 이렇게 봤잖아. 근데 헌재는 땅값 떨어지고 뭐 이런 정도는 감수해야 되는 거지만 그러나 지금 두 가지 정도 뭐 있어? 자기 땅을 종래의 목적대로 응? 과거 이용하던 원래의 목적대로 이용을 못하게 된다든지 개발 제한구로 지정돼서 또 아니면 또 어떻게 돼? 자기 땅을 사용하거나
자기 땅을 이용해서 이익을 사용 수익 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렸다든지, 그지? 이런 정도의 피해를 발생시킨다면 이런 거는 어떻게 돼? 사회적 제약 범위를 넘는 피해를 주는 거다. 응? 사회적 제약을 범위를 넘는 피해다 이거잖아. 응? 범위를 넘는 피해다. 그러면 이거는 다른 말로 보면 특별한 희생을 주는 거다. 뭐 해야 돼 이거? 보상해야 된다 이거야. 법률에 보상 규정을 만들어서 보상받도록 해줘야만 국가가 공익을 위해서 개인의 재산 침해하는 게 정당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상이 돼야만. 응? 그래서 이번 판례 구분해서 잘 받아야 돼. 어떤 피해를 주느냐? 단순한 땅값 떨어지는 거 정도냐? 이거는 감세다. 그러나 이런 정도의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피해는 보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걸 매우 중시하고, 자, 시간이 넘어가서 여기까지 잠깐 쉬었다가 진행합시다. 응?